혹시 그녀에게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는데 막상 말을 꺼내면 그녀가 오히려 당신을 탓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건 안심이 아니라 전략입니다. 아는 사람과 바람을 피우는 여자는 고백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직감을 잠재우기 위해 교묘한 말로 상황을 모면하려 합니다. 바로 여기에 위험이 있습니다. 이런 신호를 놓치면 그녀를 잃는 것뿐만 아니라 믿었던 사람으로 대체되는 것입니다. 배신이 겹겹이 쌓이는 거죠. 하지만 속수무책으로 당할 필요는 없습니다. 선을 넘는 여자들은 모두 똑같은 대사를 반복하니까요. 오늘은 가까운 사람과 바람을 피우는 여자가 하는 말 10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기 전에 함께 참여해 볼까요? 숨겨진 조종을 알아채는 데 진심이라면 지금 구독하고 좋아요를 누른 후 댓글에 예 또는 아니요로 답해주세요. 혹시 직감을 믿었는데 과잉 반응이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으신가요? 계속 시청하세요. 제가 지금부터 공개할 첫 번째 문구는 여성이 남성의 의심을 잠재우기 위해 가장 흔하게 사용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남성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첫째, 당신은 피해망상에 빠진 겁니다. 여성이 당신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이 말을 던진다면 그냥 가볍게 넘기지 마세요. 이건 아주 오래된 수법 중 하나입니다. 그녀는 당신을 안심시키려는 게 아닙니다. 당신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려는 것도 아닙니다. 그녀는 당신의 의심을 심어주고 당신의 직감을 의심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건 명백한 가스라이팅입니다. 생각해보세요. 미묘한 변화를 눈치챕니다. 갑자기 그녀의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그녀의 기분이 변합니다. 그녀의 스케줄이 불규칙해집니다. 당신은 솔직한 대화를 기대하며 이 문제를 지적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당신의 걱정을 해결해주는 대신 당신이 피해망상에 빠진 거예요. 라고 되받아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그녀는 당신의 자각을 약점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이제 당신은 자신이 미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방어적인 자세를 취하게 되고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를 그대로 유지한 채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여기에 냉혹한 현실이 있습니다. 만약 그녀가 당신이 아는 사람, 직장 동료 혹은 소위 가족 친구라고 하는 사람과 바람을 피우고 있다면 그녀는 당신이 더 이상 캐묻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을 겁니다. 질문을 많이 할수록 진실이 드러나는데 더 가까워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녀는 침묵이 아니라 말로 당신을 침묵시키는 겁니다. 그 말은 그녀의 방패일 뿐 진실이 아닙니다.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당신의 직감은 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조기 경보 시스템입니다. 직감을 무시하는 남자는 미리 예상할 수 있었던 배신에 스스로를 노출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녀가 당신을 피해망상이라고 말할 때 잠시 멈추세요. 논쟁하지 마세요. 자신을 변호하지 마세요. 한 발짝 물러서세요. 그녀의 행동을 관찰하고 그녀의 말이 진실을 말해주도록 하세요. 행동은 언제나 말보다 더 많은 것을 드러냅니다. 직감을 믿는 남자는 절대 피해망상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그는 준비된 것처럼 보입니다. 두 번째로, 그는 제게 형제와 같습니다. 여자가 관계에 그토록 강렬한 이름을 붙이려고 하는 순간 경고등이 켜져야 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누군가를 형제라고 부르는 건 그 사람이 당신이 의심하지 않았으면 하는 무언가가 있다는 뜻이죠. 그 말은 위로가 아니라 통제하려는 의도입니다. 당신이 의심을 품기도 전에 그녀는 당신을 보호하기 위한 방패를 세우는 겁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왜 그녀는 그 관계를 그렇게 필사적으로 옹호해야 할까요? 정말 순수한 관계라면 굳이 장황하게 설명할 필요가 없죠. 변명이 커질수록 오히려 숨기려는 것처럼 들립니다. 게다가 그 남자가 당신과 가까운 사람, 친구, 동료 혹은 당신의 지인이라면 그때야말로 진짜 위험이 되는 겁니다.
그녀는 당신이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배신당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할 거라는 걸 알고 있죠. 그래서 그녀는 당신의 직감을 무디게 하는 형제라는 꼬리표 뒤에 그를 숨깁니다. 그 이면에는 심리가 숨어 있습니다. 그녀는 당신의 머릿속에 어떤 이미지를 심어 놓으려는 겁니다. 그는 가족이니까 절대 건드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 당신의 직감이 위험 신호를 보낼 때마다 그녀는 이미 이야기를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당신은 침묵하게 됩니다. 이건 안심시키는 게 아니라 전략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녀에게 화를 내며 맞서지도 말고 변명을 그대로 받아들이지도 마세요. 대신 일관성을 살펴보세요. 그녀가 소위 오빠라는 사람과 보이는 행동이 그 호칭에 걸맞는지 아니면 선을 넘는 친밀함이 있는지 관찰하세요. 그녀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내는지, 목소리 톤은 어떤지, 어떤 에너지를 쏟는지 살펴보세요. 행동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존중하는 남자는 호칭에 대해 따질 필요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는 말보다는 행동으로 진실을 판단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보는 모습과 그녀의 말이 일치하지 않는다면 이미 답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당신이 그저 불안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 말은 남자의 자존심에 직격탄을 날리는 잔인한 말입니다. 여자가 이런 말을 할 때 당신을 위로하는 게 아니라 모욕하는 겁니다. 당신의 걱정을 해결해 주는 대신 당신의 약점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는 거죠. 그러면 갑자기 당신은 더 이상 그녀의 행동에 의문을 품지 않게 됩니다. 자신의 남성성을 지키려고 발버둥 치게 되죠. 이건 실수가 아닙니다. 그녀의 전략입니다. 진실은 이렇습니다. 만약 그녀가 정말로 잘못이 없다면 당신의 의심을 잠재우려 하지 당신의 인격을 공격하지 않을 겁니다. 당신을 안심시키려 하지 깎아내리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그녀가 당신을 불안하다고 부르는 건 당신을 영원히 침묵시키려는 의도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남자도 그런 꼬리표를 달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꼬리표를 받아들이는 순간 당신은 질문을 멈추고 물러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그녀가 원하는 겁니다. 만약 그녀가 당신 주변 누군가와 관계를 숨기고 있다면 생각해 보세요. 불안함은 그녀에게 편리한 변명거리일 뿐입니다. 그녀의 행동이 아니라 당신을 문제의 원인으로 만드는 거죠. 그녀는 늦은 밤 메시지나 그 친구와 갑자기 가까워진 이유를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당신에게 불안해라는 단어를 던지면 대화는 끝납니다. 솔직함으로 위장한 감정적 조종이죠. 그렇다면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첫째, 방어적으로 반응하지 마세요. 당신이 항의할수록 그녀는 더 강하게 몰아붙일 겁니다. 대신 모욕과 현실을 구분하세요.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내 걱정이 내가 관찰한 명확한 패턴에 근거한 것인지 아니면 정말 근거 없는 것인지. 징후가 있다면 그 징후를 믿으세요. 명백한 것을 알아차렸다고 해서 당신이 불안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경계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남자는 수치심을 해답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는 존중 명확성 그리고 일관성을 요구합니다. 만약 그녀가 당신에게 그것을 주지 않는다면 그 불안감은 당신의 것이 아닙니다. 공격 뒤에 숨겨진 그녀의 불안감입니다. 넷째, 이 상황을 어색하게 만들지 마세요. 이 말은 당신을 그 순간 침묵시키고 당신이 보고 느끼는 것이 타당한지조차 의심하게 만들도록 고안된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방에 들어갔는데 그녀가 당신과 아는 남자와 너무 편하게 웃고 있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어쩌면 두 사람의 스킨십이 너무 오래 지속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들 사이의 분위기가 평소와 다르게 느껴졌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이 눈썹을 치켜뜨거나 분위기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자 그녀는 괜찮아, 어색하게 만들지 마 라고 말합니다.
겉으로는 무해하게 들리지만 실제로는 경고입니다. 그녀는 당신의 직감을 믿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존중의 경계를 넘어서는 행동을 정상화하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마치 당신이 순수한 것을 의심스럽게 만드는 것처럼 당신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해봅시다. 정말 순수한 것이었다면 그녀가 왜 그런 말을 해야 했을까요? 여기서 심리가 작용합니다. 그녀는 상황을 주도하려 합니다. 당신이 과잉 반응하는 것이라고 당신을 설득하면 그녀는 당신 바로 앞에서 지금처럼 행동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 그 남자가 당신의 지인이라면 그 배신은 2배로 위험해집니다. 그녀의 솔직함뿐만 아니라 당신이 그에게서 얻었다고 생각했던 충성심까지 잃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그녀의 말에 침묵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감정에 휩쓸려 논쟁하지도 마세요. 그저 상황을 지켜보세요. 감정적이 아니라 명확하게 경계를 설정하세요. 기준이 있는 남자는 존중받기를 기대하는 것에 대해 사과하지 않습니다. 무례함을 알아차린다고 해서 상황이 어색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녀가 선을 넘었을 때 어색해지는 겁니다. 결국 뭔가 이상하다고 느껴진다면 아마도 실제로 이상한 것일 겁니다. 그녀의 회피가 아니라 당신의 직감을 믿으세요. 5번째, 왜 나를 믿지 못하는지 모르겠어. 겉으로 보기에는 감정적이고 상처받은 것처럼 들리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녀의 연기에 속지 마세요. 이것은 이해를 구하는 외침이 아닙니다. 당신에게 죄책감을 심어주려는 완벽한 수법입니다. 그녀는 당신의 우려를 정면으로 마주하는 대신 상황을 뒤집어 당신을 문제의 원인으로 만듭니다. 이제 당신은 그녀의 의심스러운 행동에 집중하는 대신 자신을 변호하고 그녀를 믿는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애쓰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함정입니다. 그녀는 당신이 그녀의 행동 변화, 늦은 답장 주변, 남성과의 설명할 수 없는 친밀한 미묘한 분위기 변화 등을 눈치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녀는 이러한 변화들을 설명하는 대신 감정적인 카드를 꺼냅니다. 왜 나를 믿지 못하겠어? 이것은 답변이 아니라 주의를 돌리려는 술책입니다. 자신을 피해자로 묘사함으로써 그녀는 당신이 더 캐물으면 잔인하거나 편집증적이거나 사랑이 없는 사람처럼 보이게 만듭니다. 심리적으로 대부분의 남성은 갈등을 피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이러한 전략이 통합니다. 당신은 나쁜 사람이 되고 싶지 않겠죠. 그래서 그녀에게 책임을 묻는 대신 당신은 물러섭니다. 그녀는 바로 이 점을 노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냉혹한 현실은 이렇습니다. 신뢰는 말로 증명되는 것이 아닙니다. 꾸준한 행동으로 증명되는 것입니다. 그녀가 당신에게 왜 자신을 믿어야 하는지 보여주는 대신 말로만 당신을 믿어달라고 한다면 이미 무언가 잘못된 것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죄책감을 명확한 판단의 기준으로 삼지 마세요. 침착함을 유지하세요. 선을 넘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하되 초점을 원래 있어야 할 곳, 즉 행동으로 돌리세요. 말은 줄이고 관찰에 집중하세요. 자신을 존중하는 남자는 누군가 요구한다고 해서 쉽게 신뢰를 주지 않습니다. 그는 행동 패턴 투명성 말과 행동의 일치로 신뢰를 판단합니다. 신뢰는 구걸하는 것이 아니라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가 왜 당신이 자신을 믿지 않느냐고 계속 묻는다면 어쩌면 진짜 질문은 왜 당신이 그녀를 믿어야 할까요? 일지도 모릅니다. 6번째, 우리는 그냥 잘 맞아요. 언뜻 보면 이 말은 순진하고 장난스럽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돌려 말하지 맙시다. 이것은 감정적 외도를 나타내는 가장 명확한 신호 중 하나입니다. 그녀가 우리는 그냥 잘 맞아요 라고 말할 때 그녀는 무해한 우정을 묘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단순한 친분을 넘어선 연결 불꽃 끌림이 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가 말하는 남자가 당신이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것은 단순한 끌림이 아니라 위험입니다. 심리학적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감정적인 유대감은 육체적인 유대감보다 먼저 형성됩니다. 그냥 잘 맞는 것 같아 라는 말은 이미 싹트고 있는 친밀감을 애써 축소하려는 그녀의 방식입니다. 마치 별것 아닌 것처럼 가볍게 들리게 하려는 거죠. 하지만 잘 살펴보세요. 그녀가 그런 연결을 굳이 인정하려 든다면 이미 관계를 위협하는 영역으로 넘어간 겁니다. 감정적인 외도는 육체적인 외도보다 훨씬 위험한 경우가 많은데 그 이유는 뿌리를 내리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녀가 왜 멀어지는지 의아해하는 동안 감정적인 외도는 조용히 충성심과 욕망을 키워나갑니다. 문제는 말이 아니라 패턴입니다. 그녀는 밤늦게 누구와 감정적으로 교감하고 있을까요? 그녀의 비밀 농담, 그리고 당신에게만 있어야 할 에너지를 누구와 나누고 있을까요? 여자가 다른 남자, 특히 당신 주변의 남자에게 감정적으로 투자하기 시작하면 당신은 더 이상 그녀의 우선순위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잘 맞는 것 같아 라는 말이 무해하게 들린다고 해서 위험 신호를 무시하지 마세요. 한 발짝 물러서서 생각해 보세요. 그녀는 당신보다 그 사람에게 더 많은 것을 털어놓고 있나요? 그녀는 늦은 전화, 사적인 문자 또는 함께 보내는 시간을 우린 그냥 잘 맞는다 라는 말로 덮어두고 있는 걸까요? 만약 그렇다면 이건 결코 사소한 일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남자는 파트너의 감정적 핵심을 다른 남자와 경쟁하지 않습니다. 그는 관계가 변질되었음을 인지하고 부정하기보다는 품위를 지킵니다. 7번째, 그는 다른 누구도 이해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나를 이해해줘요. 이건 단순한 말이 아니라 고백입니다. 여자가 이 말을 입 밖으로 꺼낼 때쯤이면 이미 다른 남자와 깊은 감정적 다리를 놓은 상태일 겁니다. 그리고 그 남자가 당신의 지인이라면 배신감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이건 가벼운 관계가 아닙니다. 무해한 것도 아닙니다. 당신이 맡아야 할 역할을 다른 누군가가 차지했다는 것을 그녀가 인정하는 방식입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녀가 다른 남자가 자신을 이해한다고 말할 때 그녀가 실제로 말하는 것은 그 남자가 당신보다 그녀의 필요 감정, 내면 세계를 더 잘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매우 위험한데 감정적 연결은 친밀함의 기반이기 때문입니다. 육체적인 외도는 충동적일 수 있지만 감정적인 외도는 의도적입니다. 이는 그녀가 이미 다른 곳에 신뢰 생각 충성심을 쏟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심리는 이렇습니다. 여성은 배신을 연결이라는 틀로 정당화합니다. 만약 그녀가 다른 남자가 당신을 이해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자신을 이해한다고 스스로를 설득한다면 그에게 더 많은 것을 주는 것이 정당하다고 느낍니다. 그것은 그녀가 죄책감을 느끼지 않도록 스스로에게 들려주는 변명거리이자 이야기가 됩니다. 그리고 일단 그런 이야기가 만들어지면 그녀는 사실을 찾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쫓기 때문에 경쟁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렇다면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애원하지 마세요. 그녀가 이미 내어준 자리를 되찾으려고 애쓰지 마세요. 남자가 저지를 수 있는 최악의 실수는 다른 남자를 제치고 그녀의 관심을 되찾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가치를 떨어뜨릴 뿐입니다. 대신 이것이 진정으로 의미하는 바를 파악하세요. 그녀는 이미 마음과 생각 속에서 당신을 다른 사람으로 대체했습니다. 품이 있는 남자는 감정적으로 떠난 여자를 쫓아가지 않습니다. 그는 진실을 받아들이고 당당하게 서서 자존심을 지킨 채 떠납니다. 왜냐하면 그녀가 다른 남자가 자신을 이해한다고 말하는 순간 그녀는 이미 당신에게 자신의 충성심이 어디에 있는지 알려준 것이기 때문입니다. 8번째, 보이는 것과는 다릅니다. 이 말은 그녀가 곤란한 상황에 처했을 때만 나옵니다. 어쩌면 당신이 들어왔을 때
그녀가 당신과 그녀가 아는 남자와 너무 가까이 앉아 있는 것을 발견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부적절한 시간에 늦은 밤에 온 메시지를 알아챘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다른 누군가가 그들이 함께 있는 것을 봤다고 말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계기든 그 말이 나오는 순간 보이는 것과는 다릅니다. 거의 확실하게 보이는 그대로일 겁니다. 분명히 말해두죠. 아무 잘못 없는 사람은 이런 변명이 필요 없어요. 정말 아무 일도 없었다면 설명은 간단하고 명확하며 일관성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녀가 이런 말을 꺼내는 건 그녀의 행동이 선을 넘었고 실시간으로 현실을 왜곡하려는 절박한 심정이라는 뜻입니다. 이건 정직이 아니라 사태 수습이죠. 여기서 심리학은 이렇습니다. 발각되는 순간 뇌는 생존 전략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녀는 당신이 그녀가 쉽게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를 봤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모호함을 이용하는 겁니다. 보이는 것과는 다르다고 말하며 시간을 벌고 당신이 즉시 행동하지 못하도록 충분한 의심을 심어주는 거죠. 그녀의 목표는 누명을 벗기는 게 아닙니다. 당신이 자신의 눈을 의심하게끔 시간을 끄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논쟁에 휘말리지 마세요. 서로 설명하며 시간을 낭비하지 마세요. 당신이 본 것을 믿으세요. 패턴을 관찰하고 일관성을 기록하고 그녀의 행동이 진실을 확인하도록 하세요.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남자는 모든 세부 사항을 파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무언가 어긋난다는 것을 알아차리면 됩니다. 이 점을 명심하세요. 말은 왜곡될 수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배신처럼 보이고 배신처럼 느껴지고 배신처럼 전개된다면 대개는 배신입니다. 당신의 강점은 그녀의 변명이 아니라 자신의 직감을 믿는 데 있습니다. 9번째, 왜 내 친구들을 믿지 못하세요? 처음에는 합리적인 질문처럼 들리지만 잘 들어보세요. 이 말은 전체 그룹을 가리키는 경우가 드뭅니다. 특정 한 남자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녀는 모든 친구들을 공격하는 것처럼 포장함으로써 당신이 정말로 걱정하는 사람을 숨깁니다. 자신의 행동을 변호하는 대신 그녀는 대화를 자신의 친구들을 변호하는 방향으로 돌립니다. 그렇게 하면 당신은 비합리적인 사람처럼 보이고 그녀가 은밀히 보호하는 남자는 주목받지 않게 됩니다. 이것은 전형적인 주의 분산 전략입니다. 만약 그녀가 당신이 아는 사람과 바람을 피우고 있다면 의심을 사지 않고는 그 사람을 개별적으로 변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그를 무리 속에 섞여 들어가게 만들어 당신이 문제를 파악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이제 당신이 그에게 의문을 제기하면 자동으로 모든 사람을 의심하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갑자기 당신은 그녀의 사회생활을 공격하는 나쁜 사람으로 몰리게 되고 단순히 마음에 들지 않는 한 관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녀의 사회생활을 공격하는 사람으로 낙인 찍히게 됩니다. 여기서 심리는 이렇습니다. 죄책감은 집단 속에 숨어 있습니다. 그녀는 그 남자를 다수의 안전망으로 감싸 보호함으로써 그를 감싸줍니다. 그리고 당신은 통제적이거나 질투심 많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지 않기 때문에 물러서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그녀가 원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침묵하는 동안 그들의 친밀한 관계는 아무런 제재 없이 계속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그녀의 함정에 빠지지 마세요. 친구 무리 전체에 대해 논쟁하지 마세요. 초점을 좁히세요. 그녀가 누구를 가장 열렬히 옹호하는지, 누구에게 가장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는지, 누구를 가족처럼 여기는지 관찰하세요. 해답은 무리가 아니라 그녀가 그토록 강렬하게 보호하는 그 사람에게서 찾을 수 있을 겁니다. 명확성을 중시하는 사람은 군중 속에 묻히지 않습니다. 그는 충성심이 단순히 어울리는 것으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일관성으로 증명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만약 어떤 친구가 지나치게 눈에 띈다면 그것은 피해망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직감이 어디를 살펴봐야 할지 정확히 알려주는 것입니다. 10번. 당신은 내 말을 절대 듣지 않아요. 겉으로는 단순한 불평처럼 들리지만 실제로는 함정인 경우가 많습니다. 당신을 감정적으로 무관심한 사람으로 몰아씀으로써 그녀는 다른 곳에서 관계를 찾을 완벽한 명분을 만들어냅니다. 때로는 당신 주변에 오랫동안 있었던 남자와 관계를 맺기도 합니다. 이것은 소통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녀는 당신의 신뢰를 배신할 권리가 있다고 느끼도록 이야기를 재구성하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모든 관계는 다투고 완벽한 관계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말이 예외가 아니라 반복된다면 그것은 단순한 불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당신을 자신에게 관심이 없고 자신의 말을 듣지 않고 나타나지 않는 남자로 묘사합니다. 그리고 일단 그런 이야기가 만들어지면 그녀는 그것을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로 향하는 이유로 정당화합니다. 그녀의 생각에는 그것은 바람 피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녀가 원하는 것을 찾는 것일 뿐입니다. 그건 솔직함이 아니라 합리화입니다. 심리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은 죄책감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합니다. 당신이 듣지 않았다고 비난함으로써 그녀는 책임을 전가하는 겁니다. 배신은 더 이상 그녀의 잘못처럼 느껴지지 않고 불가피한 일처럼 여겨집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를 채우는 사람이 친구, 직장 동료 혹은 이미 신뢰하는 사람이라면 상처는 더욱 깊어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죄책감에 덫에 걸리지 마세요. 과도하게 행동하며 그녀의 잘못을 증명하려 애쓰지 마세요. 대신 한 발짝 물러나 현실을 평가해 보세요. 이것이 진정한 소통의 문제인지 아니면 의심스러운 행동 위에 더 씌워진 변명인지 말입니다. 후자라면 그것이 불충실함을 정당화하는 구실일 뿐이라는 것을 인지하세요. 가치 있는 남자는 죄책감에 판단력을 흐리게 하지 않습니다. 그는 경청하지만 동시에 책임을 요구합니다. 그녀의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그녀가 당신의 삶에 자리 잡을 자격이 있는지부터 결정해야 합니다. 아는 사람과 바람을 피우는 건 단순한 배신 그 이상입니다. 인생 전체를 뒤흔드는 지진과 같습니다. 단순히 그녀의 불충실함에 상처받는 것만이 아닙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 대한 신뢰를 잃는 이중고를 겪게 됩니다. 이 이중고 때문에 이런 종류의 배신은 그토록 파괴적입니다. 그리고 잔혹한 진실은 배신은 눈에 띄는 행동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드물다는 것입니다. 말에서 시작됩니다. 방금 살펴본 그 말들 말입니다. 너무 예민한 거야. 그는 형제 같아. 우린 그냥 잘 맞아. 이런 말들은 우연이 아닙니다. 계산된 말입니다. 이런 말들은 당신이 계속해서 의심하게 만드는 동안 그녀가 당신이 생각지도 못했던 다른 사람에게 다가가도록 하기 위한 언어적 연막입니다. 말은 그녀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당신의 인식을 왜곡할 수 있다면 그녀는 자신의 행동을 숨길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이 직감을 의심하는 동안 그녀는 충분한 시간을 벌어 상처를 입히면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당신이 바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직감을 적으로 여기는 것을 멈추세요. 죄책감 낙인 불안감이라는 비난 때문에 당신의 자각을 억누르지 마세요. 자신을 믿는 남자는 조종당하지 않습니다. 설명을 쫓기보다는 패턴을 관찰하는 남자는 결코 불의의 공격을 받지 않습니다. 이 점을 명심하세요. 충성심은 변명할 필요가 없고 존중은 변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녀의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다면 그 간극에 진실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 진실을 쫓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주의를 기울이세요. 자, 여러분께 도전합니다.
다음에 이런 말을 듣게 된다면 무시하지 마세요. 그냥 넘기지 마세요. 듣는 것뿐만 아니라 관찰하세요. 자존감을 당신이 가진 가장 소중한 것처럼 지키세요. 왜냐하면 그것은 정말 소중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런 종류의 배신을 경험한 적이 있다면 댓글에 이야기를 공유해 주세요. 다른 남성들도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조종당하는 것을 막고 싶다면 지금 구독하세요. 이 영상을 당신이 아끼는 사람과 공유해 주세요. 어쩌면 그 사람이 이 메시지를 가장 필요로 할지도 모르니까요.